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식입니다. 방송놈들 벌써 몇 번째인지 제가 잘 기억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무튼 여러 주제들 다양하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방송국 다니면서 가장 황당했던 순간들 중에 아마도 베스트 한 3 안에는 들어가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중에 있었던 일이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방송국이라는 데가 일반 회사보다 사실은 군기가 좀 빡세긴 합니다. 선후배의 관계가 뭔가 좀 빡빡하죠. 요즘엔 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더 많이 가족 같은 문화고, 제가 소싯적에 활동하던 시절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좀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서 선배 말이 마치 곧 룰인 양 법인 양 여겨졌었죠. 왜냐하면 이 방송이라는 게 녹화뿐만 아니라 이제 생방송이 사실 더 중요한데, 생방송에는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들이 벌어지거나 긴장감이나 이 텐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주 작은 실수로 사람 하나 매장당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생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표현 하나 때문에, 내지는 생방송 중에 인터뷰를 하다가 인터뷰이가 약간 돌발적인 발언을 했다라든지, 그러면 좀 균형을 잡아주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국의 입장도 좀 대변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후배 교육을 선배들이 좀 빡세게 시키긴 합니다. 늘 저도 긴장하면서 살았죠. 위에 제 선배가 많았던 시절에는 항상 좀 조마조마하면서 살았고, 실수하진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수년간을 버텨왔는데, 회사를 여기저기 이직하고 이동하다 보면 경력 연수에 맞춰서 선후배 관계로 규정하기가 애매모호한 사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5년차 아나운서 앵커인데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왔지만 경력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실상 후배로 정리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동기를 먹으라는 식의 그런 요구들도 있죠. 저는 근데 사실 그 바닥에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어느 곳에 가든 그 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와 함께 그 프로그램을 하던 동료가 나르시시즘의 끝판왕이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에 와서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나쁜 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 왕왕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첫 시간이었나? 두 번째 시간이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방송국에는 죄다 관종들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인적 구성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주목받고, 그 안에서 도드라지고, 그 안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어떤 나르시시즘적 경향성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조차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예쁘고 너무 최고야. 넌 짱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이 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만큼 나르시시즘적 경향이 큰 사람은 많이 보진 못했어요. 대체로 다 있습니다. 관종적인 경향은 저도 있어요. 저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제가 나온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좋아하고, 제가 잘 나오고 잘생긴 화면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시절이냐면은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데 그게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카메라 안에 미세하게라도 담길 수가 있고요. 그 스튜디오 안에서 벌어지는 그 행동들은 아주 작거나 미세한 기침, 재채기, 하다못해 침을 꿀꺽 삼키거나 코를 먹는 행위까지 오디오 감독, 기술 감독, 카메라 감독, 옆에 있는 앵커, 옆에 있는 출연자 다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출연자가 나와 있었던 상황으로 전 기억을 해요. 그래서 2MC가 진행을 하는 것이고, 왼쪽이었나 오른쪽에 출연자 한 분이 나와 계셨어요. 질의응답도 있고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출연자 분께 이런저런 질문도 던지고 답변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때 이제 우리가 원샷, 투샷, 풀샷 이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풀샷이라고 하면 이제 상공에서 지미집 같은 거를 돌려서 전체 샷을 잡거나 대각선 각도로 이 스튜디오 전체 화면을 잡는 게 이제 풀샷이고요. 원샷은 이제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게 원샷이죠. 저 하나만 잡고 있으니까. 혹시 2MC를 잡으면 투샷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을 진행하거나 오랜 기간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 타이밍에서 PD가 커트를 어떻게 넘기겠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잡고 있구나.
아, 상대방을 잡고 있구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잡고 있구나. 보통 이제 마이크에 음향이 담길 때 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할 때 내 얼굴에 맞춰서, 혹은 저 사람이 답변을 할 때 저 답변에 맞춰서 PD가 커팅을 넘기죠. 카메라 감독은 뭐 이제 미스샷이 없도록 잡고 있는 거고. 근데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내가 잡히지 않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지금 나를 잡고 있지 않구나 라는 인식을 할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기가 막히게 그 나르시시즘의 호수에 풍덩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분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방송이었고 그때 그 캡처를 하는 거예요. 캡처를 하는 거죠. 자기 모습을 너무 사랑해서 캡처를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네. 근데 그 캡처라는 것도 있잖아요, 방송 끝나고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기 모습을 캡처하는 사람은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니 뭐지?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이랑 너무 다른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회사를 옮기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료 관계를 맺을 때 제가 선배인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전 경력이 많은 채로 이제 이 회사 저 회사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데리고 있었던 후배면 귓방맹이를 세려 갈기든지 뒤통수를 후려 갈기든지 아니면 방송 끝나고 이제 개쌍욕을 했겠죠. 왜냐면 그건 불가능한 경우니까. 그거는 방송의 문법상, 방송의 원칙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생방송 중에 게스트가 나왔는데 내 옆에 있는 파트너가 자기 모습이 예쁘다고 그걸 캡처하고 앉아있다? 어이가 없네. 그 대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대본이 있잖아요. 이걸 A4 용지라고 하자고. A4 용지 밑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감춰놓고 있다가 쓱 이렇게 들어가지고 캡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내 눈으로 내가 봤다니까? 진심이에요. 근데 내가 이 얘기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설마 그랬겠냐고. 근데 심지어 뭔지 알아요? 방송 중에 소리가 들어갔어. 캡처하면 소리 나잖아. 지랄하고 자빠천. 아 이거 싫어합니다. 캡처하면 소리가 나잖아. 찰칵하고. 이제 본인도 무음 모드로 캡처를 해야 되는 거를 몰랐다든지 아니면 그 기종 자체가 캡처할 때 소리가 나는 기종이었겠죠. 근데 소리가 났는데 당연히 그 PD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PD가 우리 귀에 인이어에다가 대고 이거 지금 무슨 소리죠? 라고 한 거예요. 누구인가? 그랬는데 이제 방송이 끝나고, 그러니까 인터뷰가 그 진행되는 동안에는 얘기를 못했을 거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이 게스트가 나간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도란도란 클로징 하기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PD가 아까 그거 무슨 소리였죠? 혹시 안에서 무슨 소리 났나요? 물어봤는데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캡처한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 무슨 소리 났나요? 지랄하고 자빠천. 난 그때 깜짝 놀랐지. 자기가 내 옆에서 캡처했잖아. 근데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을 하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나를 무슨 개X로 보나? 나를 개X로 보나?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내가 옆에 있었잖아. 그리고 사실 앞에 카메라 감독 2명도 있었거든. 근데 그때 상황을 제가 되돌려보건데, 제가 전쟁을 싫어하는 타입이잖아요. 다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는 걸 좋아하니까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아무런 말도 사실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 해봐야 뭐 어차피 이런 또라이들은 말도 안 통할 거고,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속으로 약간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꼰질러야 되나 이 얘기를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PD가 무슨 소리가 났냐고 물어보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무슨 소리가 났었나요? 라고 나한테 되물어보는 거는 방금 있었던 그 현실을 부정하는 거잖아. 이거는 사실 사이코패스에 가깝죠. 사이코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방송국에는 이해할 수 없는 종자들이 존재를 한다. 그거는 일반인의 범주를 넘어선 내가 알고 있는 문법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 다른 도라이들이 존재하는데 이 도라이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그 아주 상징적인 장면 하나 때문에 색안경을 딱 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좋냐 싫으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였고, 물론 들리는 얘기는 많았지만 내 눈으로 보지 않았고 내가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같이 한번 일을 해보니까, 처음 같이 일을 한 날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몇 번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아 얜 또라이구나, 얘를 상대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친구는 나중에도 여러 문제를 낳게 되고 여러 대인관계에서도 균열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 상징적인 한 장면이 모든 걸 말해줬다라는 거를 나중에 좀 알게 해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나르시시즘적인 요소를 갖추려면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어서 일을 정말 잘해. 일을 정말 잘해서 이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 정도의 흠결은 넘어가 주자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용인이 되십니까?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보면 허술해. 유심히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적당한 기교로 순간들을 모면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데요. 제가 잘 보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잘해요. 즉 그 일을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들에게 잘해서 약간의 실수들도 모면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일은 일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책임자들에게 잘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죠.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지, 그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일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일을 너무 잘해서 그 친구는 일을 잘해가 아니라 그 친구는 참 사람이 좋아 라고 끝나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이거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봐.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대목에서 드러나냐면, 제가 어떤 인간들 제일 싫어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위에는 싹싹거리고 아래는 미친듯이 짓밟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한테 나르시시즘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다? 이런 부류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대상도 개 똥군기를 잘 잡는 거를 듣고 보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야. 야, 생방송 중에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후배를 아무리 호되게 잡아봐야 넌 뭐냐? 네가 잘하는 건 뭔데? 라는 질문밖에 못 던지잖아요. 넌 뭘 잘하냐? 넌 뭐 그렇게 잘났냐? 넌 내가 보니까 하나도 잘하는 게 없잖아. 넌 뭐 아는 것도 제대로 없고 팩트 확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뭐 그냥 적당한 기교는 있는 것 같은데 후배들은 쥐잡는 듯이 잡고 또 후배들이 꼼짝도 못해요. 난 그런 거 보면서 참 사회생활의 엄중함, 냉정함도 받아들이지만 결국에는 저러다가 탈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엔 탈이 났죠. 그리고 뭐랄까, 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왜 내 생일 때 생일 선물을 하지 않는 후배들은 눈 밖에 나야 하는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생일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한번 밝히고 나서 후배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받은 건 많은데 제대로 갚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어찌됐든 참 고마운 마음에 제 생일이나 이런 기념일 때 진정성 있게 선물을 주신 분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제가 꼼꼼하게 누군가의 생일을 막 챙겨가지고 내가 받았으니까 얘를 꼭 줘야지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전 진짜 못해요. 박영식도 되게 건방지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지, 받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주는 건 제대로 못 챙긴다는 거 굉장히 건방진 거야.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 챙길 것 같아서 카카오톡 프로필에 생일을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이걸 받고 나서 내가 되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많아서 어떤 해에는 이렇게 이제 후배들 생일이나 친구들 생일을 체크해뒀다가 이때 고맙다는 카톡 인사 보내기, 선물 보내기, 이거를 적어놨다가 결국엔 다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못 주고 어떤 사람은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다 못하겠다, 이거 내가 이거를 막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까지 세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는 제 생일을 지웠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주인공에 대해서 좀 놀란 게 있습니다. 후배들이 이 사람의 생일에 선물을 주지 않으면 엄청난 큰 일이 난 것처럼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선물하는데 다 선물하는데 나만 안 할 순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게 무슨 선물의 진정성이 있어? 네가 혼나지 않거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선물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선배 사실 다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SNS를 봤는데 와, 진짜 선물이 이만큼 쌓여있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누구 고마워, 누구 고마워, 누구 고마워, 누구 고마워 이렇게 해서 야, 이거는 내가 후배여도 안 할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은 뭐랄까 대접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렇게 선배로서 대접이 받고 싶습니까? 그럼 일을 잘해야지.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미친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해놓고 나서 모른 척을 한다는 거는 가면을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미친 행동이에요. 도라이입니다, 도라이.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안 해봤냐? 해봤죠. 그랬는데 돌아오는 대답 중에 황당한 대답이 있었어요. 그래도 걔는 다른 애보다 일 잘하잖아. 뭔 개소리야? 그게 무슨 회기망측한 소리예요. 방송 진행자로서 걔는 다른 친구들보다 역량이 좀 뛰어나잖아 라고 평가하는 거 좋은데, 그럼 역량이 뛰어나다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이 평가를 하는 사람조차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너한테 잘하니까 좋아했다는 얘기잖아.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약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경험을 그때 당시에 했다. 근데 이게 나르시시즘의 어떠한 영역으로 내가 주목받고자,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인정 욕구를 억지로 쥐어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건, 사회인으로서 선배든 후배든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조건은 국가대표 선수였던 맨유 출신의 박지성 선수가 정리를 잘해줬습니다. 사회인으로서 또 직업인으로서 선배 후배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을 잘하면 됩니다. 능력이 출중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겸손하면 됩니다. 그건 후배든 선배든 일 앞에 겸손한 사람이 사람 앞에 겸손해요. 그러니까 일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일을 대하는 나의 직무적인 태도,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춘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일에 대한 전문성을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일로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원칙적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다? 선배 앞에 겸손하고 후배 앞에 겸손하고 나에게 하는 칭찬 앞에서 뭐 내가 내심 칭찬받아 기분 좋지만 바깥으로 그걸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다? 그러면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선배를 본 적도 있어요. 제가 방송국을 다니면서 몇 안 되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도 잘하고요, 일도 잘해요. 이 두 가지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하자는 이 주인공은 첫째, 일도 별로고요, 둘째, 사람도 별로예요. 근데 아주 협소한 인간들, 네로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주 협소한 인간들이 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남들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네가 뭘 받든 상관없어. 나한테 잘하면 걘 좋은 사람. 이게 얼마나 협소한 마인드입니까? 이건 좋은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나한테 잘하는 걸 넘어서 모든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비단 들리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10 중에 9가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의심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해관계든 나한테 어떻게 잘해주든 간에 나한테 매일 선물을 갖다 바쳐도 아무 상관없어. 10 중에 9이 걔가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난 무조건 의심합니다. 의심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아닌 게 너무 많았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인정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의상으로라도 너무 잘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왜냐면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근데 욕심 많아, 욕망 드글드글해, 이런 모습들이 눈에 훤한데, 아니 정작 회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한테 잘한다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꼬라지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얘기하면서 또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아무튼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관종들은 많이 상대할 법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껏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해서 생방송 중에 내 모습을 캡처한다는 건 나는 그 또라이 같아요. 예,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참 얘기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뜨끔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딱 한 명이거든요. 내 평생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이 방송을 보고 찔렸다면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찔렸는데 기억나지 않아, 내 얘기인가? 내가 그때 그랬나? 이러면 너야. 그냥 너야. 그냥 네 얘기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별의별 일 다 겪었죠. 제가 생방송 중에 충격을 먹었던 스토리 중에 셋 중에 하나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분은 뭐 잘 먹고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인과응보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 거고요.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라겠고, 다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정도껏 하자. 나르시시즘 그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 다 좋다 이거예요. SNS 열심히 하시고 자기 홍보도 열심히 하는 거 맞죠? 나도 하니까. 근데 할 건 하고 하자. 원칙은 지키면서 하자. 원칙 없이 해놓고 연극하지 말자. 연기하지 말자.
가식적으로 살지 말자, 얼굴이 두껍게 철면피 쓰지 말자, 그런 겁니다. 저도 방송국 놈들을 녹화하면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도 반성하는 지점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지금 당장 고백하지는 않고요. 아마 제 자기 고백은 나중에 다음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박영식의 자기 고백 컨텐츠 하나 만들어서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이런 건 참 후회하고 지금도 반성한다 라는 자기 고백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